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아 차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하 TI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 정책 수혜주로 부각, 입찰 금지 및 트럼프 영향에도 주가 다시 반등할까라는 그런 토픽을 꼽아봤습니다. 지금 대하 TI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이슈와 조금은 수급이나 이런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적인 이슈가 두 가지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흐름들로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투자 포인트와 참고 포인트 둘 다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대하TI 투자 포인트입니다. 일단 SOC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하는데 그런 철도주 자체가 이런 SOC 관련된 성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 사업으로 좀 분류를 하고요. 우리가 경기 부양책이 나오게 됐을 때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SOC입니다. 특히나 바이든이 됐을 때 SOC 쪽으로 좀 많이 치중이 되지 않을까. 친환경 쪽이랑 SOC 쪽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이제 미국 쪽에서 부양책이 나오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는 뭐 다른 지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SOC 관련된 그런 얘기는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고 또 이미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돼서 철도주들은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뉴딜 정책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하 TI 같은 경우는 수년간 디지털 열차 제어 시스템 같은 그런 기술 등을 이제 수년간 조금 개발하고 추적하고 이렇게 막 진행을 해왔었는데 스마트 철도 구축 가속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하 TI가 이런 정책이 진행이 되고 철도 산업이 좀 발전이 되게 됐을 때 이와 관련돼서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좀 기대를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디지털 뉴딜 정책에서 SOC 관련 특히나 디지털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서 10조 원 예산 집행을 또 진행을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 많은 금액이 투자가 돼서 이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사업 쪽으로 이제 수요가 생기게 되면은 많은 또 매출을 또 기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SOC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렇게 어느 정도 예산이 조금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SOC가 좀 진행되는지 이런 기간들 그리고 사업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굉장히 좀 크게 주가의 출렁거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 SOC 디지털화에는 IoT 관리 시스템 구축도 있지만 스마트 철도 추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하 TI 같은 경우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서울 지하철 리 시그널링 관련된 부분에서 좀 수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대하TI는 CTC 고도화에 집중을 했고 무인운전 시스템 기술을 개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구축 스마트 철도가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4세대 철도 무선망 2025년까지 이렇게 좀 길이를 확대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길이를 확대를 하게 되면은 이 사업에 대한 그런 철도 산업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이고 그것이 주가에 좀 영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따가 우리 뭐 반기 보고서도 좀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INC 사업 부분도 성장에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뿐만 아니라 INC 사업 부분도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 지하철 리시그널링 수혜의 기대감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부산 지하철 이 수주 경험이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좀 많은 또 주가에 또 영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보시면은 서울 지하철도 보시면은 하루에도 한 번 정도씩은 뭐 이런 좀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좀 다반사입니다. 그게 이제 노후 시스템, 노후 신호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교체가 지연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요. 또 보궐선거가 진행이 됐을 때 선거 앞두고 이제 정책주 좀 저는 정책 관련된 주들은 원래 좀 잘 말씀은 안 드리긴 하는데 이게 SOC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치와도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지하철 리시그널링에 대한 이런 공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이 또 증권가의 또 분석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제 공약으로 나오게 되면 이게 이제 당선이 되면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대선 후보들이 뭐 또 이제 후보들이 만약에 뭐 그냥 한 명만 하면 또 모르겠지만 또 여러 명이 또 동시에 만약에 이거를 또 짚고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수도권 북부 그리고 남북 경의 해친 노선인 서울 문산고속도로가 7일 이제 오늘 개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철도주
그래서 그런 관련된 부분들 이제 이런 나중에 대북 관련된 이슈들이 좀 터져 나올 때 이런 이제 문산고속도로가 또 진행이 되는 것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인 시그널이 또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철도주는 이제 선박이나 항공 다른 운송 수단보다 또 높은 주가 상승률을 미국장에서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산화탄소가 이제 다른 그런 운송 수단보다 훨씬 더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약간 친환경 또 부분으로 또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가 그와 관련돼서 또 연결이 된다라면은 또 친환경주로 또 분류가 돼서 이와 따른 또 이제 주가의 또 수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적고, 그다음에 이제 철도산업 투자자 관심이 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뭐 KC 코트렐이나 이런 온실가스 뭐 탄소 배출권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도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제가 뭐 CS 윈드라든지 두산중공업이라든지 그런 신재생 에너지나 친환경 관련된 에너지 얘기할 때 뭐 특히나 하나솔루션이나 두표 얘기할 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최근에 좀 주가가 잘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비슷하게 좀 관련주로 엮인다고 한다면 또 추가적인 좀 관심이 좀 생길 수 있겠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뭐 이제 탄소 배출량이 좀 적고, 그 다음에 인거리 이제 거리별로 나타나는 그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데아티아의 참고 포인트는 트럼프가 이제 다시 좀 되는 그런 흐름들이 처음에 나타났었잖아요. 처음에는 바이든이 굉장히 우세하다가 트럼프 쪽으로 이제 다시 기울었다가 이제 우편 다시 투표가 또 진행이 되면서 바이든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이제 우편 투표가 개표가 되기 전에 이제 트럼프 쪽이 이제 선거인단을 더 많이 획보했다라는 그런 이제 그 선거 결과들이 나와주면서 아무래도 이제 남북경협주들도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바이든 쪽으로 다시 기울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남북경협에 대한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이제 데아티아이 같은 경우는 남북경협주의 또 대표주이기는 한데, 이제 트럼프로 좀 진행이 되면 이제 그쪽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바이든으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장관이나 내각 등을 좀 구성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특별한 대북 정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는 남북 관련된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 주가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조금 변경이 될 수 있고요. 또 단기적으로 트럼프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슈가 또 중장기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단기적인 또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로 주가의 단기적인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관련된 흐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점점 바이든 쪽으로 아예 기울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뭐 소송 걸고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뒤집어질지 여전히 조금 물음표가 많이 생깁니다. 뭐 과거 선거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의외로 넘어가게 되면 또 뒤집힐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뭐 워터마크를 새겨놨다 어쨌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가 단순히 그 조금 나온 뉴스 갖다가 뭔가 이렇다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일단 오늘 내일은 이제 시장이 열리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보를 잘 수집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입찰 제한 처분이 조금 영향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개월 동안 좀 제한 처분을 당했고, 이게 뭐 매출 비중이 약 65% 정도까지 차지한다라는 그런 이제 기사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 아무래도 입찰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잘 진행이 안 된다라는 거. 그래도 그 연말까지 입찰이 끝나면 연초에는 사실 입찰이 그렇게까지 막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또 지금 뭐 SOC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에 대한 그런 부분들 조금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고요. 반기보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철도 시장에 대해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사업이 어떻게 좀 성장을 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각국 고속철도 그 건설 계획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지금 건설 중에 얼마나 있고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구나. 지금 대한민국도 376km짜리를 조금 되고 있고, 승인 난 게 이제 49가 있다.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런 철도 산업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 한번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좀 어떻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국내 철도 선로 추이 보시면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2026년에는 5,364로 굉장히 좀 넓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수년간 정체를 보여왔으나 3차 국가 철도망 구축 사업 필두로 남북 철도 연결, 그다음에 운영 중인 지하철, 뭐 GTX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서 이제 보시면은 굉장히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커진다라는 거죠. 시장이 커지면 당연히 이제 이 산업에 대한 참여를 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투자 계획이 얼마까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관련된 부분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보시면 좀 좋아요. 그래서 3차 국가 철도망에 대해서 예전 기사들을 좀 찾아보시면 정보를 찾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요게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구축이 요런 식으로까지 넓어지는구나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이니까 보시면 그래도 꽤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시간 나실 때 적어도 투자를 하신다면은 요 정도는 그래도 조금 알고 계시면 좀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정리되어 있고,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한국으로부터 어떻게까지 시베리아 횡단철도 이런 것들 막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수 있고, 이게 됐을 때 어느 정도로 또 이제 투석권은 어떻게 늘어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꼭 정독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적적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재무제표 봤을 때 지금 뭐 이 매출액 같은 경우는 뭐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좀 줄었고, 이제 뭐 순이익 같은 경우도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판관비 조금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손실이 조금 발생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에서 좀 발생을 했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SOC 쪽으로 수혜를 받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런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조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 월봉상 아직까지는 좀 박스권 여기 부분에서 좀 움직이고, 이제 하단 부분 그리고 이제 상단 부분에서 이 중앙 부분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왔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월봉이 이제 막 그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주가가 한번 슈팅이 나왔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윗라인대로 올라가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라인에서 노는지 여기서 라인에서 노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여기 라인에서 놀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뚫고 내려가기 시작하면 요 하단까지는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60주선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눌리게 된다면 여기 아랫라인 5,000원대 초반까지는 한 번 정도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만약에 신규적으로 접근을 하신다고 하면은 요 부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유가 지금 트럼프 관련된 부분으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이제 쪼그라들었죠. 그리고 최근에 또 차익 실현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여기 하락갭 있는 것 같죠? 하락갭이 있기 때문에 하방이 한 번쯤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갭 메우는 움직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5,000원대 중반이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한 5,000원대 초반까지는 한번 빠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음봉이 하나 나와가지고 요런 라인으로 걸치기만 해도 사실 하방이 여기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게다가 아까 참고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좀 하방을 열어 놓는다고 하신다면은 일단은 1차적으로는 5,000원부터 5,200원 라인까지 한번 열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보시는 라인이 이제 4,700원 라인 정도인데, 제가 봤을 때 4,700원 라인 정도까지도 뭐 한 번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바이든이 돼버리면은 단기적으로 또 남북 경협에 대한 또 물음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이런 수급적인 부분이 한번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랫라인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선의 그런 흐름을 보고 내가 이제 바라보는 박스권 자체를 위쪽으로 잡을 것인지 아래쪽으로 잡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생각 정리를 좀 해보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뭐 여기 라인에서 혹시 물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주가 퍼센트로 치면 한 20% 정도 여기 라인에서 들어가셨으면 20% 정도 좀 차이가 나실 텐데, 일단은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시려고 좀 생각을 하신다면, 이게 종목 분석 요청을 받아서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물려 계시다면은 일단 여기 라인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 전까지는 추가 매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선 결과에 따라서 바이든이 확실하게 되고 남북 경협에 대한 좀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여기까지 하방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최대한 아랫라인에서 매수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시간을 조금 다소 뭐 몰빵이 아니시라면 충분히 조금 투자를 하셔가지고
왜냐면 남북에 대한 그런 얘기들, 그리고 SOC가 나오면 철도 산업은 계속적으로 한 번씩 슈팅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한참 철도나 이런 것들 기대가 될 때보다 주가가 많이 조금 빠진 거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그래서 최근 가격으로, 물론 요때부터 치면은 높은 거지만 요때로 치면은 뭐 그래도 코로나19 이후에 좀 반등 나왔고 일반적인 그런 흐름과 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SOC나 이런 부분들 좀 충분히 지켜볼 수 있고, 여기 아랫라인에서 잡기 시작하면은 충분히 한 번쯤은 요 이제 윗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종목은 뭐 아시겠지만 급등 나오면은 조금씩 수익 실현하시면서 그런 흐름들 따라가시는 방향으로 좀 접근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60분 봉상으로 봤을 때 이제 갭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갭 투자는 한 번 정도는 가능하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갭을 굉장히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갭은 한번 메우는 그런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접근이 좀 유효하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드리겠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대선에 대한 결과들, 그리고 이제 월화 정도에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들이 얼마나 더 빠르게 또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탈되는 부분들은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제 차트 보셔가지고 거래량 보시면은 이게 확 늘었다가 이제 쭉쭉쭉 빠지면서 보통 내려갈 때 이런 흐름들이 비슷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 그래서 월요일장에 올라타느냐 아니면 꼬꾸라지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리기 시작하면은 일단 한 번쯤은 갭을, 아래에 있는 갭을 메우러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와니머니 화이팅입니다.